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병실 침대 곁에서 미역국 끓이며 간호한 둘째 딸 아버지의 유산 10억을 둘째 딸에게 상속. 하지만 엄마와 언니의 폭언과 음모로 고통받는 둘째 딸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뭐? 10억? 아빠가 너한테 남겼다고? 절대 안 돼. 큰언니의 외침은 장례식장 전체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뭔데 너 혼자 재산을 탐내? 너가 자식이야. 어머니의 눈빛은 낯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언니, 난 그런 말 들으려고 아빠 간호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아생전 고인께서 저에게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네요.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오늘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유산 분쟁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딸들 사이에 벌어진 유산 전쟁, 과연 그 끝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43세 김세영입니다. 작은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평범한 둘째 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상가 청소를 하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덕분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늘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매일 병문안을 갔고 돌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언장이 낭독되는 순간 가족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영아, 아버지랑 오늘도 새벽부터 출근이야. 고등학생 시절 매일같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파트 단지 청소를 나섰어요. 차디찬 겨울 아침, 손발이 얼어붙는 날에도 우리는 함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싶은데 아빠가 좀 미안하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아빠.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남들은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할 때 저는 아버지랑 함께 고된 일을 하면서도 늘 웃고 있었습니다. 큰언니와 막내는 일찍 독립해 집을 떠났고 엄마도 늘 병약하셔서 집안일은 거의 제가 도맡았어요. 설거지며 밥이며 아버지 퇴근 후 찜질팩을 데워드리는 일까지 어느새 제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아버지와의 인연은 깊었습니다. 세영아, 오늘도 미역국 끓였니? 이번 중에도 아버지는 늘 미역국을 찾으셨어요. 그걸 알기에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미역국을 끓여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이고, 우리 딸 요리사는 됐어도 되겠다.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라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손의 주름이 자꾸만 깊어져만 갔습니다. 반면 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연락조차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죽는구나 싶더라. 하지만 너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한테 잘해줘.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며 하셨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다들 숙연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정우님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입니다. 유족분들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내 마지막을 지켜준 너에게 내 전 재산 10억 원을 남긴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 문장으로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뭐? 10억? 아빠가 너한테 남겼다고? 순간 큰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대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도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얘, 너 그동안 아버지한테 뭐라도 했니? 그저 얼굴 도장 찍으러 가놓고선 유산은 다 낼 거야? 언니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언니, 난 매일 아버지 병간호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 그건 엄마도 아시잖아.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뭔데 너 혼자 재산을 탐내? 내가 자식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칼보다 더 아팠어요. 엄마, 나 아빠 병간호하면서 미역국 끓여드리고 휠체어 산책도 시켜드렸어요. 엄마는 다 보셨잖아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그게 유산 받을 이유가 돼? 큰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유산 노리고 그런 걸 하겠어요? 아빠는 저한테 진심이셨어요. 그럼 왜 병원비도 너 혼자 부담했니? 우리도 얼마라도 냈어야지. 어머니의 말에 언니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맞아. 병원비 내가 다 낸 건 아빠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로 아빠 마음 떨린 거잖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며 울컥하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막내까지 말을 보탰습니다. 둘째 언니, 너무해. 우리가 아빠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돈만 쏙 빼가.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아빠 돌본 거라고 생각해? 지금 아빠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이 얘기하는 게 인간이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돈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니? 천만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세영아, 엄마 말씀 잘 들어. 지금이라도 유언 포기한다고 하면 가족들이랑 다시 생각해 볼게. 언니야, 그 10억 그냥 넘겨. 너 혼자 가지면 평생 우리랑 얼굴 못 볼 줄 알아? 너 진짜 너무해. 가족끼리 이럴 거야? 그날 밤 전화기를 꺼놔야 했습니다. 진동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잠조차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막내까지 저희 집에 몰려왔습니다. 세영아, 우리도 살자고 하는 거야. 10억이 어디 껌값이니? 언니는 손톱 끝을 물어뜯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우리가 아빠한테도 다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받아서 뭐 할 건데? 그 돈이 아빠가 유언으로 남긴 거잖아. 내가 어떻게 무시해? 제 말에 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버지 귀를 어떻게 살살 긁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엄마, 진심이에요? 넌 어릴 때부터 눈치 빠르고 영악했어. 내가 아버지한테 미역국이며 핸드크림 발라주고 했던 거 전부 계산이 있었던 거지. 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때 막내가 비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간호 좀 했다고 그 돈 받을 자격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빠가 그렇게 느끼셨던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리도 자식이야. 왜 넌 유산 받고 우린 손가락만 빨아야 해?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왜 다들 아빠 병문안도 안 왔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쳤으면 아빠가 그런 결정을 하셨겠니? 너야말로 그걸로 다 된 줄 아는 거야? 돈 때문에 간호한 거 아니면 뭐야? 큰언니는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더니 제 앞에 손을 탁 내밀었어요. 유언장 포기 각서 당장 써.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아빠 유산은 아빠의 뜻이야. 그럼 우리랑 인연 끊겠다는 거네? 지금 이 상황이 그 말이 나올 정도야? 그래. 그 돈 받으면 우리랑 영 끊어. 그 순간 부엌에서 찬장이 덜컥 열리며 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어릴 적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큰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그날은 우리가 너무 흥분했어.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의외였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조금 진지했습니다. 세영아, 우리 그냥 나눠 갖자. 아빠가 그렇게 유언 남긴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셋 다 자식이잖아. 언니, 나는 아빠 뜻을 존중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랑 막내랑도 그렇고 나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10억 중에 3억씩만 나눠줘. 나머지는 내가 가져. 잠시 고민 끝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해를 바랐고 가족이 다시 웃길 바랬거든요. 좋아, 조건 하나 있어. 아빠 제삿날 셋이 꼭 같이 모이자.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조심 좀 해줘. 응, 고마워, 세영아. 그렇게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갈등은 해결된 듯 보였죠. 며칠 후 어머니도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영아,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 건 알고 있어. 나중에 보자.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시 가족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군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야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빠 뜻
제가 지키려 했던 거 틀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한법률사무소.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귀하는 고 김정호님의 유산 관련 유언무효 소송에 피소되었음을 알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언무효 소송?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해는 연기였고 또 다른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무효 소송이라니 이게 진짜야? 언니랑 엄마가 소송을 낸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봉합된 줄 알았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무슨 일인 거야? 이게 무슨 소송이야? 어머, 세영이? 아, 그거 그냥 절차야.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그렇게까지 오해는 말자. 확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 유언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정식으로 처리됐잖아. 아니, 아빠가 마지막엔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말이 있었어. 언니, 지금 아빠를 치매 환자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모른다. 법적인 문제니까 좀 이해해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의 말은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사 서류를 들고 있었죠. 김세영 씨 맞으시죠? 유언장 관련 사실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네? 지금 무슨? 아버님께서 유언장 작성하실 당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진단서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기로 한 유산,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아버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분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계셨어요. 그래, 너야말로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엄마, 내가 그렇게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히 받기나 하지. 왜 사람을 자극하니? 엄마가 그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 이제 정말 지쳤어요. 지치긴 누가 안 지치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생각 안 하냐? 다 너 때문이야. 그날 이후 또다시 문자는 쏟아졌습니다. 아빠 마지막에 정신 이상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어.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돈에 눈이 먼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법정에서 보자. 다 까발릴 거야.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기심으로 변질된 얼굴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CCTV에 누군가 몰래 들락거린 정황.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큰따님이 자주 다녀가셨어요. 새벽에도 오셨고요. 환자 상태에 대해 뭔가 자꾸 물어보셨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이 유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송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언니가 제출한 유언무효 확인 청구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고 김정호는 유언 당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둘째 딸 김세영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부친에게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여 유산 상속의 내용을 편향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있음. 이게 뭐야? 처음엔 허탈했고 그 다음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아빠를 조종했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니는 각종 증인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청소도우미, 지나가는 친척까지. 아버님이 가끔 정신없으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딸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작은 딸, 큰 딸 구분 못하신 날도 있었어요. 그 말들을 접할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흐릿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유언장을 작성한 날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셨어요. 세영아, 내가 평생 일궈온 돈 너한테 맡기고 싶다. 다른 애들은 그 마음 몰라. 너는 나를 지켜줬으니까. 그 말씀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언니는 당당했습니다. 그 돈 우리가 나눠 가져야 정이야. 아빠는 결국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던 거야. 그럼 왜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땐 몰랐지. 이제 보니까 다 알겠어. 넌 아빠를 조종한 거야.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내가 아빠 간호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미역국 끓이고 손에 핸드크림 발라드리고 휠체어 산책시키던 거. 그거 돈바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아니, 그런 연기 잘하는 내가 이상한 거지. 겉으론 효녀처럼 굴면서 결국 10억 혼자 꿀꺽하려는 거 아니야? 언니, 나중에 이 말 꼭 후회하게 될 거야.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너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서 못 꾸민 거 아니야? 간호하러 간 척하면서 유언장 썼다며? 그거 내가 시킨 거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건 너무해요. 넌 원래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똑똑한 척, 엄살 떠는 척 다 아버지 마음 끌려고 했잖아. 그날 밤 울며 병원 복도에서 혼자 엎드려 잠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에 남은 핸드크림 향기와 아버지의 숨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큰언니가 유언장을 위조라고 주장하며 필적 감정까지 신청했다는 것. 그녀의 집요함은 이제 상식의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싸늘하고 조용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 앞에 선 언니의 얼굴은 익숙하지만 낯설었습니다. 피고 김세영 씨는 고 김정호님의 유언장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원고석에 선 큰언니가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진정한 유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였고, 둘째가 아버지를 조종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병원 진료 기록과 간호사 진술을 내밀며 아버지의 일시적 혼란을 강조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께서 혼동을 겪으셨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 진술 바랍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정신이셨을 때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신 걸 봤습니다. 그 증거는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에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정상이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증한 변호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김정호님은 또렷한 상태였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깬 건 어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우리 가족 다 망가뜨리고 돈만 챙기려는 욕심쟁이에요. 경비가 어머니를 제지하려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참았어. 근데 내가 왜 참아야 해? 저런 거 하나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아빠 간호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난다. 그 미역국이며 휠체어며 다 계산하고 한 짓 아니냐? 큰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넌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했잖아. 그 똑똑함으로 결국 아버지 돈까지 빼앗은 거지. 그게 빼앗은 거야? 그럼 넌 뭘 했는데? 아빠 병원 한 번이라도 왔어? 그래도 난 아빠 딸이야. 넌 그냥 아버지 돈을 노린 간호사일 뿐이야.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동의 의사,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님을 접한 주치의였습니다. 의사는 판사에게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김정호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명백히 의식이 또렷했고 오히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딸 김세영 씨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필적이 달라요. 아빠 글씨체랑 다르잖아요. 법원이 준비한 감정 결과서가 낭독됐습니다. 유언장 내 필적은 고 김정호 본인의 것으로 확인됨. 그제야 언니는 말문이 막혔고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빠가 정말로 그 아이에게 다 주고 싶었던 거구나.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은 살얼음장이었습니다. 큰언니는 가방끈을 질질 끌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법은 그렇다 쳐도 가족 마음은 못 얻었어. 법도 마음도 아빠의 뜻이었어. 난 그걸 지킨 것뿐이야. 그 순간 언니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랑은 남이다. 아예 영 끊자. 이미 언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피해 고개를 돌렸고 막내는 언니 뒤에서 날카롭게 말했죠. 그 돈 다 써봐. 어차피 사람은 너 혼자일 테니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아빠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뭘로 봤는지 이제부터 알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확정된 부분에서 언니들과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명예훼손, 유언장 위조 의혹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유언장 무효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그 사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좋아요. 준비해주세요. 저 더는 참지 않을래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진, 병문안 일지, 간병 기록, 아버지가 손수 써주신 쪽지, 핸드크림 바르며 대화하던 녹음 파일까지. 둘째야, 내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대신 고맙다. 그 마지막 육성도 파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니 집으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유언장 진정성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막내에겐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말, 증거로 남겨뒀어요. 법으로 다시 만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죠? 나중에 엄마가 돌아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린 건 엄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며칠 후 언니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손에는 고소장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진짜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응. 언니가 시작했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래. 이제는 없어.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 내가 자식이야? 그 말이 내가 참았던 마지막이었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고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천천히 인사드렸어요. 아빠, 나 이제 시작할게요. 저한테 주신 믿음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법정의 피고 김민정 큰언니 씨, 김소영 막내 씨, 고윤희 어머니 씨 출석 바랍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 고 김정호 님의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김세영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 유언장 작성 당일 병원 진단서. 2. 변호사의 녹취 파일. 3. 아버지의 자필 쪽지. 4. 간호기록지와 간병일지. 5. 언니와 막내가 보낸 협박성 문자 및 통화 내역. 그리고 6. 언니가 지인들과 나눈 단톡방 대화 캡처. 유언장 어떻게 뒤집지? 정신이 없었다는 쪽으로 밀어보자. 이건 명백한 상속 방해 행위이자 인격살인입니다.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큰언니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고 막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자, 원고 김세영 씨 최종 진술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상처받은 딸입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간호했고 그분이 제게 마지막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조차 부정당하며 저는 딸이 아닌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고요해졌고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지켰고 그 믿음에 끝까지 응답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잔혹한 일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김세영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각 1억 원씩을 지급하고 허위 주장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작성,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큰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막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1억씩이라니 무슨...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날 돈만 노리는 사람으로 몰아놨잖아. 이제는 그 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차례야. 며칠 후 큰언니와 막내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머뭇거리며 꺼낸 말. 세영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 말 이제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삶 살 거야.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해.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난 이제 그걸 받아들일 뿐이야. 문을 닫는 내 손끝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요. 이제는 아빠 이름으로, 아빠 정신으로 살게요. 그리고 유산의 일부는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 기자들이 찾아왔고 기사가 났습니다. 김정호 씨 딸, 유산 일부 기부, 가족 간 유산 분쟁 끝에 진심이 승리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옛 직장 동료들까지 내게 응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용기 존경합니다. 정말 뭉클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효녀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증명된다는 걸. 지금 저는 경기도 성남의 작은 북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정리하고 그간 정신없이 휘말렸던 싸움도 다 내려놨어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 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정호의 미소라는 이름에 쉼터예요. 그곳엔 매일 아침 제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가끔은 무료로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기도 해요. 아가씨, 오늘도 미역국 진짜 맛있네요. 우리 딸 같아서 더 고마워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공간을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가끔은 언니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사과도 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겠지요.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미쳐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오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부디 침묵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진심을 말하고 부당함에는 맞서세요. 어쩌면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 억울함, 혹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